안녕하세요. 영어에 대해서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쉬워졌다고 하는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왜 영어를 어려워할까요? 일단은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소리는 본인이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만한 판단의 지표가 나왔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는 소리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번에 좀 점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아무래도 방면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내가 조금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지표, 즉 점수의 향상을 갖고 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혼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인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외부의 조력, 쉽게 말해서 수업 같은 것이죠. 수업을 통해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어가 있죠. 아무래도 영어는 외국어예요. 우리는 모르는 어휘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남이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즉 본인만의 단어장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법이에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법책을 많이 보고 수업을 많이 들었어도 외국어 문법이다 보니까 나한테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말로 정리가 돼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가장 본인이 이해하기 쉽고 잘 기억이 날 법한 예문이나 설명 위주로 적힌 본인만의 문법 정리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꾸준히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제 외부에서 조력, 즉 수업을 조금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독해를 큰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첫째로는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한 기술, 유형 독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시다시피 외국어 영역은 문제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가 7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정확히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나오는 특징만큼이나 그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야 될지에 관한 생각 정도도 중요해요. 즉 모든 학생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죠. 근데 우린 제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타입별로 나누고 이 문제 타입은 이렇게 접근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리지 하는 본인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자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늘리시는 편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구문 독해예요. 아무래도 독해를 풀려고 한다면 지문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문장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독해에 있어서 눈에 띄는 향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부르는 문장의 단위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해석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구문 독해도 수업으로 조금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접근이 없다 보니 영어가 쉽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영어 공부를 왜 꼭 해야만 하는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영어를 굉장히 질색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맞아요. 지금 요즘에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영어가 조금 쉬워졌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영어에 힘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영어는 그럼 이제 더 이상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내가 고득점을 돋보일 수 있을 만한 요소라기보다는 다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본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게 절대평가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가 아니라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향 평준화된 과목이 이제 외국어라는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걸 거꾸로 생각한다면요.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타인에 비해서 훨씬 더 돋보이는 특장점을 내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한다면 걸음마를 떼지 못한 사람이 달릴 수는 없거든요. 어느덧 영어는 걸음마와 같은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꼭 갖춰줘야 할 만한 과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하락했든 간에 아직은 학생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극대화시키는 그런 선생님만의 독자적인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라는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문법 수업과 독해 수업을 병행하게 될 텐데요.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저만의 뭔가 필살기가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문법 쪽에서는 왜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누구나 영어에는 투부정사라는 장치가 존재하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 누구나 달달 외워야 된다는 암기사항으로서 습득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조금 더 틀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거꾸로 여쭤봐요. 그럼 얘들아, 투부정사라는 복잡한 장치 쓰지 않아도 영어에는 수십만 개의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어. 근데 왜 굳이 투부정사라는 장치를 써야 돼? 라고 저는 되묻는 편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법 단어들을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낯선 언어인 영어라는 언어 체계에 조금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는 왜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수려하게 해석하고 당연히 이 부분은 이걸 읽어야 답이 나오지 라고 혼자 잘난 척 해봐야 학생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먼저 독해 지문을 읽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첫 문장을 읽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라고 학생들이 취했을 법한 태도와 이해 정도로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이런 판단을 했다면 어느 부분을 잘했고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를 분석해서 독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영어에는 I+1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본인의 수준에서 한 단계 정도만 높은 교습을 받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독해에 접근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아무래도 필살기적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 방법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